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고향이나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우려했던 가족, 친척 간 접촉으로 지역 N차 감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데요. 설 연휴 동안 5인 이상 모임을 가졌다가 확진이 되면 과태료는 물론 치료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화천군 사내면의 한 시골 마을. 이곳에서 최근 나흘간 환자 6명이 나왔습니다. 설을 앞두고 지난달 말 서울에 사는 가족이 화천의 친척집을 방문해 하룻밤 자고 갔는데 지난 5일 확진됐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화천 주민도 같은 날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주민과 접촉한 다른 주민 5명이 차례로 확진됐습니다. 확진자 대부분은 60대 이상 노인. 이들의 모임이 가정집을 위주로 이뤄져 역학조사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시간을 정해두고 예약을 하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웃집에 놀러 가실 때.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대별로 적은 것도 아니고. 접촉자를 특정할 수 없자 결국 지역 주민 20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확진 소식 이후 지역 상권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민과 인근 부대 군인들도 아예 나오지 않아 주말에 패스트푸드점이 문을 닫을 정도입니다. 환자 나온다고 하고 나서부터는 아예 문 여는 게 의미가 없는데 지난 6일 홍천에서도 수도권 확진자 가족이 방문했다가 80대 노인이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설 전에 반가운 마음으로 고향을 찾았다가 바이러스를 옮기는 사례가 잇따르는 겁니다. 우리 애들도 못 오겠어 내가 아예 오지 말라고. 집에 식구끼리 그냥 차례 지내고 말 테니까 오지 마라. 방역당국도 설 연휴에 귀성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또 가족과 친척이라도 서로 주소지가 다른 5인 이상 모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은 물론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던 동해시의 코로나19 국면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속 5일장은 모처럼 대목을 맞았지만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속 장터 어물전이 제수용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오랜만에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에 장터는 활기가 넘칩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라서 2달 가까이 휴장했던 북평 민속 5일장이 개장한 지 3번째 장을 맞았습니다. 차례상에 빠질 수 없는 동해안 대문어는 킬로그램당 5만 5천 원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상인들은 모처럼 장사가 된다며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장인도 안 쓰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었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은.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2달 쉬었어요, 저희가. 나오지도 못하고. 하지만 사람들이 몰리면서 방역에도 걱정이 큰 상태입니다. 설 대목에 맞춰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장을 보러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잘 안 썼어요. 여기 안 서는 줄 알았지 서네요. 안 서는 줄 알았는데 혹시나 하고 하면 내려와 봤거든요. 방역 수칙을 알려주는 차량이 배치됐고 상인과 손님들 모두 빠짐없이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동해시 코로나19 확산세는 최근 닷새 연속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진정 국면을 맞았습니다. 설에 이제 가족 간에 모이고 뭐 여러 가지 확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리 두기를 철저히 해서 잘 이런 위기를 넘겨서 지역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하고. 동해시는 설 명절에도 5인 이상 가족 간 집합이 금지되는 만큼 고향 방문을 자제하는 안내문을 내걸고 특별 방역 대책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영월의 한 아파트가 소화전이 먹통인 상태로 보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배수관을 보수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 때문에 아파트 자치회는 손을 놓고 있고 소방당국도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천장에서 시작된 물이 매장 벽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바닥에도 물이 흥건하고 곳곳에서 계속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영월에 30세대가 사는 주상복합 아파트 2층에서 소화전이 터진 건 2주 전인 지난달 26일. 물 세례를 막기 위해 해당 소화전에 연결된 배수관은 차단됐고 소방 호스도 제거됐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재구시를 못하는 건 물론 층마다 설치돼 있는 소화전에서도 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싹싹 물이 잠기는데 내거 잠긴 건 둘째 치고 소화전도 먹통이고 이게 지금 불이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요. 화재가 발생하면 해당 아파트는 물론 인근 주거용 건물까지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수리업체는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소방용수 저장소에서 각 소화전으로 이어진 노후 배수관을 수리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금방 안 돼요. 지금 2층 거는 용접을 해놨어요. 여기도 물이 조금 샌다고 해가지고 지금 보수하러 온 거예요.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는 비용 부담이 크다며 정비 공사를 꺼리고 있고 관할 소방당국도 자율 점검 대상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민간 자율 소방안전 체계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프로젝트 주고. 지난달 원주에서도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는 등 화재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소방 장비가 먹통인 상황이 방치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이 같은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이 올 상반기 안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용문에서 홍천 간 철도 등 굵직한 사업들이 계획안에 포함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공청회가 빠르면 다음 달쯤 열릴 전망입니다. 2030년까지 전국의 철도 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 계획안에 담기게 됩니다. 강원도에서는 경기도 용문에서 홍천까지 34km를 잇는 철도가 새로 생기게 될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도내 시군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홍천군이 사활을 건 사업인데 강원도도 1순위로 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를 잇는 광역교통망이고 신규 노선 중 투자 대비 효율성이 최고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주말이면 차가 밀려서 다니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천과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께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분위기가 전해졌습니다. 조만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이 나오면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강원도는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경제성 평가와 예산 투입 등의 고비가 많다며 관련 연구 용역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맞는 다양한 항목을 발굴해 국가 정책에 논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지역 국회의원, 해당 시군 등과 함께 전방위적으로 국토부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고 있습니다. 용문 홍천뿐 아니라 원주 춘천 철원 내륙 종단철도, 포천과 신철원 철도망 구축 방안도 연구 용역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삼척 강릉 구간도 신규 사업에 반영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도의 철도망에 큰 변화가 있을지 곧 나올 정부의 계획안에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춘천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야당으로 구성된 레고랜드 중단촉구 범시민 대책위는 강원도 감사위원회의 레고랜드 감사에 대해 어떤 진상규명도 하지 못한 최악의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도 감사위원회가 도의회 보고 누락건에 대해 전직 실무 공무원 3명을 경징계나 훈계 처분 요구한 것은 도 최고 지휘부와 집행부에 대한 책임 규명 없는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문제 제기를 한 강원도 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022년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별로 국비 확보에 주력합니다. 홍천군은 내년도 국비 확보액을 1,030억 원으로 설정하고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필요한 국비 120억 원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비 290억 원 등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인제군도 국민치유숲 힐링센터 조성과 자작나무 명품 숲랜드 조성 등 28개 신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도 국비 1,970억 원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강원도와 지역 국회의원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설 명절 연휴 기간 정동진역의 출입이 제한되고 입장권 발매도 중지됩니다. 코레일은 지난 연말 해마기제 통제에 이어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열차 이용객을 빼곤 정동진역에 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강장 내 대기시설인 일출 전망대는 폐쇄되고 도착 승객은 직원의 안내에 따라 하차 즉시 역사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한편 정동진 레일바이크도 연휴 기간 동안 전면 운행이 중단됩니다. 강릉시의 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률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시는 올해 초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생활안전자금 신청을 받은 결과 현재 95,474세대가 신청해 신청률이 9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2만 7천 세대가량은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일반 시민 6만 9천 세대가량은 강릉페이 등을 통해 신청했습니다. 강릉시는 오늘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기한 연장 등은 시행하지 않는다며 아직 신청하지 않은 8,300세대의 경우 빨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횡성 지역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대성병원의 코호트 격리로 설 연휴 횡성 지역의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설 당일인 오는 12일에는 문을 여는 의원이 없어 횡성군 보건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연휴 기간 응급 환자는 119를 통해 원주로 이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31일부터 코호트 격리 중인 대성병원은 지난 주말 3차 검사 결과 103명 모두 음성이 나왔고 한 차례 더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오는 13일 격리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설 연휴 기간 횡성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한시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창업 도약 패키지는 3년에서 7년 차 창업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경제진흥원은 2년 동안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도내 창업 기업을 지원합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ICT 융합 헬스 등 규제 특구단지의 주력 산업과 연계해 지역 내 창업 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입학 준비금 등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실비 성격의 경비를 모두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 준비금 10만 5천 원과 특별활동비 월 8만 원, 차량 운행비 월 3만 원 등 7개 항목의 경비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올해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만 3세 이상 보육료는 정부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인상에 따라 2만 원이 증액됐지만 이 역시 도비로 지원돼 부모들이 추가로 내는 부담금은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위주로 단속을 벌이던 암행 순찰차가 일반 도로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강원도 경찰청은 2016년 7월 암행 순찰차를 고속도로에 도입한 이후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었다며 국도와 지방도로에서도 암행 순찰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 암행 순찰차는 일반 순찰차와 비교해 난폭 운전 단속이 290배 더 많았습니다.
경찰은 도내 모든 도로에서 과속이나 난폭 등으로 단속될 수 있다며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